샘 레이미 3부작의 마지막 편 스파이더맨 3의 빌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3명의 빌런이 나오죠. 네. 뉴 고블린, 샌드맨, 베놈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뉴 고블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편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오히려 피터 파커보다는 해리 오스본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 뭐 비중은 당연히 피터 파커가 많지만은 해리 오스본의 그런 감정 상태, 심리 상태에 맞춘 서사로 영화가 진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찐 주인공은 오히려 해리 오스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리 오스본이 결국은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의 불구대천지 원수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아버지가 숨겨놨던 그 약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그 약물을 먹고 결국은 뉴 고블린이 되는 거죠. 뉴 고블린의 목표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복수겠죠. 네. 스파이더맨에 대한 복수.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 복수가 이제 그냥 단순한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 그린 고블린의 능력과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거는 아버지와 같은데 여기에 좀 더 플러스가 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 혈청이 좀 뭔가 개량된 버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약간 그렇게 동화되면서 결국은 죽어갔거든요. 근데 아들은 약간 그런 사리 분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악한 면과 자신의 이제 해리 오스본과 그린 고블린을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혈청을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혈청이 그 약물이 그 아버지가 숨겨 놓았던 비밀 서재에서 발견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비밀 서재에 발견된 그 약물은 어쨌든 처음에 노먼 오스본이 맞았던 그 같은 혈청일 그 약물일 텐데 그 약물을 해리 오스본이 새롭게 뭐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사이 아무튼 그거는 2편의 떡밥이었고 결국은 2편과 3편 사이에 이제 뭔가 또 일이 일어났을 건데 아마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아무래도 좀 약간 폭력적인 성격이 변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폭력적이 됐다는 걸 과연 알았을까요? 그게 1편에서 보니까 네. 피터의 집에 놀러 간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갑자기 MJ를 더 이상 만나지 말고 완전 험한 말을 하죠. 엄청나게 험한 말을 하는 걸 보고 약간 그런 것에서 좀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하긴 들긴 뭐 했어요. 저기 이사회 이사진들이나 뭐 경쟁사나 이렇게 폭사시켰던 거를 그린 고블린이었다는 거를 아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심지어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면서 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성격이 이상해졌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 그럼 뭐 기존의 기록 같은 거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을 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먼 오스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한 거네요. 네. 그 약물을 완성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완성했으니까. 아쉽네요. 그 노먼 오스본이 살아있었을 때 그게 완성됐었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그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텐데 결국은 그 슬로콤 장군이 역시 문제네요. 시간만 좀 더 줬으면 충분히 그 약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안 줘서 결국은 모든 그 사단이 난 거였네요. 그러면 뉴 그린 고블린의 작중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오스본은 정말 그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태로 이제 스파이더맨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 막아내죠, 스파이더맨이. 그리고 해리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해리가 그 싸움 도중에 머리를 크게 다치고 정신을 잃는데 깨어나 보니 마치 한국 드라마처럼 부분 기억 상실. 다 기억하는데 피터가 스파이더맨이었다는 사실만 기억 못하는. 그리고 MJ랑 사귀었다는 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기억 못하는 상태로 깨어나게 되면서 갑자기 예전 고등학생 시절처럼 해리랑 MJ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당시에 피터 파커의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주에서 갑자기 떨어진 신비오트 슈트 같은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간 건 아니고 어쨌든 슈트 같은 느낌으로 피터 파커랑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건데 얘도 이게 뭔가 약간 그 약물처럼 그 사람의 성격을 좀 바꿔놓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과감해지고 그냥 뭐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그런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이 신비오트도 딱 이 색깔 옷 입고 춤추는 장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밈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막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데 특히나 여자친구였던 MJ한테 모진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뜩이나 뮤지컬에서 잘려갖고 지금 멘붕 있는 MJ한테 못할 말을 하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거의 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웬 스테이시가 이제 등장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일으키면서 둘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MJ는 예전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자신과 사귀었던 거를 기억 못하는 해리 오스본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막장 같은 또다시 뭔가 이제 또 둘이 키스를 하고 막 이게 참 진짜 정신없는 삼각관계예요. 예. 하여튼 막 그러다가 다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집에 가는데 그 상황에서 해리 오스본이 정신을 차립니다. 맞다. 내가 좀 피터 파커한테 복수하려다가 이 꼴이 됐지. MJ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정신 차린 게? 그거는 사실 뭐 이게 이 영화가 좀 안 좋았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잘 안 알려줘요. 네. 그냥 개연성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다. 어쨌든 간에 네.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죠. 해리 오스본이. 그러고 나서 이제 피터 파커를 찾아가는데 이때는 아까 처음에 싸웠을 때랑은 달라진 게 피터 파커가 신비오트를 입고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완전히 신비오트에 좀 중독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공격당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자기 친구가 자기를 공격해오니까 그냥 잘 막 방어하기에 급급했는데 이때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막 공격을 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모진말도 하죠. 아빠가 너를 좋아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식의 모진말도 하고 그러다가 해리 오스본이 폭탄을 뒤에서 던지니까 그걸 그냥 받아쳐갖고 오히려 해리 오스본이 큰 화상을 입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샌드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피터 파커가 신비오트 때문에 이제 맛이 가 있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듣게 됩니다. 자기를 스파이더맨의 길로 이끌게 된 사건, 결정적인 첫 번째 죽음, 벤 파커, 자기 숙부, 큰아버지를 죽게 만든 범인이 사실은 범인이 아니고 공범이 있었다. 그 공범이 찐범인이었다. 근데 그 범인이 탈옥을 했다. 플린트 마르코라고 하는 범인이죠. 그 범인이 탈옥을 했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플린트 마르코가 경찰에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소립자 과학 실험장의 구덩이였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떨어지게 되면서 그 소립자 에너지를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몸 전체가 다 그냥 모래화돼 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샌드맨이라는 캐릭터가 탄생이 된 거죠. 네, 빌런이 된 샌드맨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딸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결국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한 아직 되게 소박한 목표인 것 같아요. 병원비 마련. 내 딸의 병원비 마련. 되게 소박한 목표가 샌드맨의 목표인 것 같고요. 샌드맨의 능력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아무래도 사실 이제 본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게 결국 모래니까 이거를 잘 이용한 캐릭터인데 뭔가 한 번에 모래성 같은 거 모래성처럼 이제 모래 사태라고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을 막 덮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타격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모래가 많은 장소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모래까지 흡수해가지고 자신의 몸과 합쳐서 몸을 더 키울 수 있다. 네, 몸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약점이 있다면 결국은 물인 것 같죠. 모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 물과 불. 네, 물과 불. 네. 그게 약간 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사실 모래로 변해도 약간 약간 무생물 아니고 생물처럼 결국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았을 때 약간 고통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만약에 무생물이었으면은 약간 아무런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약간 고통을 느낀다. 이게 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샌드맨의 작중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샌드맨과 이제 피터 파커의 악연은 어떻게 됐냐? 샌드맨은 어쨌든 약간 착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실수로 벤 파커를 죽였다. 오발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발에 의해서 공범이랑 같이 어떻게 티격태격 하다가 의도치 않게 총을 쏘게 되고 그래서 그 벤 파커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던 캐릭터였는데 문제는 이 플린트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되게 아팠던 거죠. 그리고 치료비도 되게 비싼 미국은 워낙 치료비가 비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이제 탈옥하고 이렇게 뭔가 슈퍼파워를 얻은 김에 딸의 치료비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막 은행 그 현금 수송차를 이렇게 털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자기를 방해하니까 이 스파이더맨 때문에 우리 딸이 죽겠구나 싶으니까 스파이더맨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피터 파커가 자기 삼촌을 플린트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신비오트 때문에 완전히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플린트를 찾아 나섭니다. 샌드맨을 찾아서
진짜 가차없이 복수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막 물에 이렇게 씻겨 나가게 하면서 엄청난 복수를 하게 되면서 샌드맨은 이제 스파이더맨에 대한 적개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3부작의 마지막 빌런 베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우주에서 유성 타고 내려왔다. 그죠? 네. 유성 타고 그냥 우연히 지구에 내려온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생명체인 거고 이걸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베놈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는 에디 블록과 합쳐졌을 때만 베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신비오트의 캐릭터 자체가 베놈인 건가요? 그걸 좀 그게 구분이 모호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의 최고의 문제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베놈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건이 그렇게 따지면은 스파이더맨 맨 처음 피터 파커도 결국은 베놈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구분을 못 지은 게 이 영화의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디 블록과 이렇게 합쳐졌을 때 과연 그 상태를 베놈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신비오트라는 그 외계 생명체 자체가 베놈인 건지 이름 자체 그 캐릭터 그 외계 생명체의 이름이 베놈인 건지 그거는 좀 모호한 면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스파이더맨이 슈트처럼 입었을 때는 별다른 목표나 목적은 없어 보여요. 그냥 폭력성. 그냥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성격만 조금 변화를 줬지 뭐 목표나 목적은 없어 보이는데 에디 블록과 합쳐졌을 때는 뭔가 목표나 목적이 생겼죠. 네, 갑자기 스파이더맨을 죽이겠다. 네네, 그렇게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샌드맨도 찾아가서 같이 공격하자고. 결국 사실 이거는 에디 브룩의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그 신비오트 자체의 목표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에디 블록의 복수심에 오히려 더 맞춰주는 그런 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직통시켰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스파이더맨도 맨 처음에 이제 걸렸을 때도 뭔가 자기가 악행이라고 할까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일어났던 일들은 죄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뭐 좀 성격이 더 잔인해졌다든가. 네, 그러면서 뭐 MJ를 막 골리거나 MJ한테 나쁜 짓을 하고 그 친구 해리 오스본한테도 좀 더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반 범죄자들한테도 더 좀 강한 폭력을 쓴다든가. 샌드맨한테도. 네, 샌드맨한테도. 베놈의 능력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아무래도 이 캐릭터성 자체는 아마 역대 시리즈 중에서 베놈 시리즈 뭐 이번에 나온 영화까지 해서 가장 전투력은 엄청난 수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경찰 특수부대원들이 딱 있는데 그걸 다 모조리 전멸시키는 장면도 있고, 예를 들면 또 거기에 뭐 초고층 빌딩에서 뭐 덤프트럭의 택시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괴력도 있고, 그리고 1대1 대결에서도 스파이더맨과 1대1 대결에서도 사실상 약점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거의 이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약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바로 약점이 신비오트의 약점인 거죠. 소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네. 특정 주파수에만 취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종소리에도 약하고 쇠파이프 소리에도 이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특정 주파수에만 약하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이상한 사운드, 금속성 소리에 다 약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탈 사운드 약간 그런 약한 게 있고, 그게 오히려 이제 최고의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에도 약하죠. 결국은 폭파해서 죽었으니까. 결국은 뜨거운 화염에도 약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베놈의 작중 행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그 플린트에 대한 복수를 끝내고 이제 피터 파커가 그 자신을 떠나간 메리 왓슨에게 복수를 하죠. 그웬 스테이시와 같이 메리 왓슨이 일하고 있는 그 술집에 가서 보란 듯이 보여주면서 복수 아닌 복수를 하는데, 결국 하다가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게 결국은 신비오트 때문인 것 같다 하고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첨탑에서 이제 신비오트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우연히 종을 건드리면서 얘가 약점이 종이구나 그래서 종을 막 때리면서 자기 몸에 있는 신비오트를 결국은 벗어내서 떼어버리는데, 이 신비오트가 어디로 떨어지냐, 교회에서 우연찮게 기도하고 있던 에드 브록한테 그 신비오트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드 브록은 또 누구이냐? 피터 파커가 데일리 뷰글이라는 그 신문사에서 이제 사진 기사로 알바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스파이더맨 찍어주는 전담 사진 기사로 해갖고 작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드 블록이라는 다른 프리랜서가 나타나서 경쟁자처럼 막 행동하더니
정직원이 되겠다고 피터 파커를 깔아뭉개는 듯한 말을 하면서 스파이더맨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 데일리 뷰글 편집장이 항상 원하는 스파이더맨을 범죄자 취급하는 편집장의 그 입맛에 맞게 스파이더맨이 강도질을 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다가 갖다 바치면서 아 장난 이제 정직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당시에 이제 신비오트 입고 있었던 피터 파커가 빡 돌아서 아 이거 합성이라고 바로 고발해주고 완전히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리죠. 그래갖고 교회에 온 이유는 피터 파커 좀 죽여주세요. 하느님 제발 피터 파커 좀 없애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러 왔었는데 마침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천장에서 신비오트가 떨어져서 그걸 그대로 이제 몸에 물려받으면서 베놈이 드디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놈은 어쨌든 피터 파커와 같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피터 파커의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그 베놈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비오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놈이 된 에드 브록도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서는 이제 피터 파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일단 샌드맨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샌드맨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샌드맨도 당연히 당한 게 있으니까 자기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거는 그만 좀 납치당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납치돼. 네, 항상 납치되는 우리 MJ. MJ를 또 다시 납치해서 이제 이상한 공사장 같은 데다가 이제 갖다 놓고서는 스파이더맨을 유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비오트도 이제 없으니까 피터 파커가 혼자서는 도저히 쟤네 둘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피터 파커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해리 오스본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해리 오스본이가 나오는데 얼굴 반이 마치 투페이스처럼 얼굴 반쪽이 다 날아가 있는 상태로 지금 딱 나가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보내는데 옆에서 있던 그 마치 그 알프레드 같은 배트맨 집사 알프레드 같은 그런 스타일의 집사님이 쓱 나와갖고 내가 사실은 그 아버님이 죽던 날 시신을 잘 봤는데 그 상처가 글라이더 그 뾰족한 글라이더에 있던 그 무기로 당한 상처더라.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이 죽였다기보다는 그냥 사고로 죽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풀리죠. 해리 오스본이 그 말 한마디에 그럴 것 같으면은 진작에 그런 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예전 여자친구이자 친구였던 MJ를 구하러 본인도 출동을 합니다. 그 샌드맨이 다 좋은데 물에 약하고 불에도 약한 캐릭터다 보니까 해리 오스본이 타고 있던 그 글라이더의 화염방사기 같은 그런 거에 당해서 유리 같은 게 돼서 이렇게 깨니까 깨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샌드맨은 좀 허무하게 이렇게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놈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상대하다가 결국은 해리 오스본도 아버지처럼 그 글라인더의 그 창에 찔려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글라인더 앞에 이렇게 뾰족한 무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베놈이 피터 파커한테 던졌는데 해리 오스본이 대신 가서 그 창에 찔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몸이 구멍이 뻥 뚫려갖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죽음을 하는데 영화를 떠나서 원작에서도 피터 파커를 트라우마를 안기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의 죽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벤 파커의 죽음이고 둘째는 그웬 스테이시 첫사랑이죠. 첫사랑의 죽음. 세 번째는 세리 오스본 자기 친한 친구의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피터 파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샘 레이미 3부작에서는 두 번의 죽음이 이제 보여졌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피터 파커는 자기가 신비오트를 떨쳐낼 수 있었던 그 음파 공격을 다시 생각해내고 쇠 파이프를 이제 베놈 주변에다가 쫙 돌린 다음에 쇠 파이프를 막 때리면서 소리를 일으켜갖고 결국은 에드 브록과 신비오트를 분리시키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된 신비오트에다가 그 해리 오스본이 갖고 있던 폭탄을 던져서 이제 소각시키려고 하는데 에드 브록이 신비오트에 집착을 하는지 그걸 막으려고 뛰어들었다가 신비오트와 같이 산화되는 그런 결말로 이제 끝이 납니다. 사실 샌드맨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일단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자기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딸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이제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호련히 이제 뭔가 사라지잖아요. 뭔가 바람처럼 그렇게 쭉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이번 작품에서도 연결이 될지도 이제 궁금하고. 그렇죠. 예고편에서 샌드맨도 나왔었죠. 네, 나왔습니다. 샌드맨이 나와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그리고 또 쿠키에서 베놈이 나왔었잖아요. 이 베놈 2에서 쿠키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 그런 쿠키가 있었는데 연결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나중을 위해서 그냥 떡밥을 미리 던져놓고 끝난 건지 만약 여기 베놈까지 이번 작품이 나온다면 사실 좀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베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베놈은 안 어차피... 나오고 네. 그래서 만약에 베놈은 어떻게 될지 만약에 그냥 안 나타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될지 요걸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샘 레이미 3부작 빌런 중에서 유일하게 샌드맨만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은 뭐 약물에 의해서든 뭐 그 신비오트에 의해서든 본인의 그 정신이 병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폭력적으로 변했든가 성격이 변한 빌런들이었다면은 샌드맨 같은 경우는 몸은 비록 변했지만은 본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성격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살아남았고 성격이 변했었던 사람들은 다 죽는다. 약간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3부작은 2부작은 진짜 부르의 명작. 그 다크나이트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칭송받는 코믹스 기반의 영화였고 예, 히어로물이었고 3편만 조금 아쉽다. 예, 만약에 샘 레이미 감독의 원래 계획대로 7부작짜리 영화가 되었으면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빌런을 너무 한 번에 많이 내보는 게 결국에는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뭐 뉴 고블린 정도로만 그냥 뉴 고블린과 한 명의 캐릭터만 더 나와서 그러니까 베놈만 안 나왔으면 될것 같아요. 사실 베놈이 안 나와서 사실 모든 게 해결되었을 문제였을 것 같아요. 베놈만 안 나왔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샘 레이미 3부작 빌런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알려준 빡대표였고요. 양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